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4년도 대구 아파트 어떻게 될까? 오를까? 그리고 금리 인하 소식, 파월이 내년도에 금리 한 3번 정도, 그래서 0.75% 인하할 거다. 그래서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진다.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문득 있죠. 오전에 급한 일을 끝내고 오후 유튜브를 보니까 캠 남풍이라는 이런 채널이 있더라고요. 채널이 있는데, 자, 한국인 친구가 한 40대 중반 되는데 라오스를 여행하다가 라오스 연인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약혼식을 했다 하더라고요. 그 영상을 많이 봤는데, 우리처럼 있죠. 아파트 값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,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다가 이 영상을 보니까 오후 내도록 영상을 많이 봤는데 참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여러분도 시간 나시는 분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그런 영상도 좋겠습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삶, 한국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,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1980년도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자, 무엇보다도 이 남자는 한 40대 중반이고 여자는 20대 초입니다. 지금 보니까 상당한 인기가 있는데 50분 전 영상을 올리는데 5,700회입니다. 제 채널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. 많이 배울 점도 있고 멍 때리는 데는 상당히 좋은 영상들이 많고, 부동산 재테크 영상을 주로 많이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니까 좀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은 있죠. 영상을 시청해 보면 좀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, 힐링이 되지 않겠는가,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자, 오늘의 주제, 24년도 대구 아파트 오를까 아니면 하락할까. 금리 인하를 3번에서 한 6회 정도, 6회는 일부 신문사에서 이야기하고 패드는 한 3회 정도 이렇게 예측하죠. 0.75 정도, 0.75 정도 이렇게 인하할 거다. 자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일정 부분은 하락할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회원분 중에서 내년 24년 1월 달에 신생아 특례 보험자료론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그 대출을 이용해야 됩니다. 5년 고정금리죠. 고정금리고 아이 출산일, 즉 23년도 1월 1일부터 아이가 출생을 했다 하면 해당이 되죠. 자, 그리고 전자책을 제가 선다고 최근에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 24년도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거냐,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겠죠. 상승할 수도 있고, 자, 하락할 수도 있고, 폭등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, 그렇다고 지금 폭락도 오지 않을 것 같고, 여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,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오를 것인지 월별로 생각해 보는,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, 물론 시나리오 흡자 상승하면 하락이겠죠. 아니면 보합 정도인데, 자, 지금 각 구별로 대장 아파트는 상승했는데 B급, C급 아파트는 조용하다. 자, 그럼 어떤 경우에 상승하고 어떤 경우에 하락하는가,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좀 출시는 안 됐습니다. 오늘 좀 원래 주제와는 다르게 좀 말이 많았죠. 자, 금리 인하 한번 보겠습니다. 3회 정도 금리 인하한다. 3회. 예, 그렇죠. 그래서 기준금리 이르면 내년 3월, 내년 3월, 저는 내년 한 2분기, 즉 한 5월에서 한 7월 정도가 대구 아파트가 이제 흐름이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, 왜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대구에 입주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죠.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엄청나게 많지만 내년 4월 이후가 되면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더라. 조금 줄어들더라. 24년도도 보면 한 2만 1000세대 정도 입주하는데 적은 물량은 아니죠.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인하를 논의 중이다. 사실상 금리 인상은 종료했다.
그래서 내년에 한 0.75 정도 생각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예측이죠. 실제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침체가 더 가파르고 그리고 물가가 안정적이 들면 제가 볼 때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사실 금리가 22년도 그렇게 가파르게 오를 거라고는 파월도 몰랐다.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. 모르기 때문에 이보다도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보다 좀 적게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내년 1월 1일이 되면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다른 분들은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을 해 가지고 시장에 영향은 분명히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그거는 뭐 대출 금리가 워낙 저렴하죠. 뭐 1.2에서 뭐 많아도 한 2.5%, 3% 안 되죠. 3%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5억까지죠. 5억까지입니까? 5억까지 대출되는 걸 알고 있는데 대출을 내 가지고 집이 없으신 신혼부부,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에 해당되죠. 전세자금 대출도 해당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5년 고정금리죠.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발표 나와서 이게 바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금리 인하 소식은 일단은 상승 하락을 떠나가지고 거래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다.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거래는 좀 활발하게 확실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가 0.75% 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영향은 있겠습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연끌족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안정감을 주죠. 그래서 빠르면 내년 3월 자 이렇게 하는데 좀 늦더라도 내년 한 5월달에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분위기는 반전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피부로 와 닿는 시기는 내년 연말 되면 이제 25년도 좀 입주가 적다 하는 거죠. 자 그런데 지금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주택이면 뭐 지금부터 내년 5월달 내로 좀 관심을 갖고 아파트 매수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. 자 그렇지만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자 심리적으로죠. 이제 숨통이 좀 트이죠.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니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리금 부담 상환 능력이 한층 좀 가벼워지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멘탈도 좀 정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3%대 중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도 고심을 많이 하겠죠. 한국은행도 사실 미국하고 지금 기준금리 차가 한 2% 차이 나는데 미국이 3월 달에 0.25% 혹은 0.5%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바로 금리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물가가 한 2%대 이렇게 잠잠해져야지만 금리를 내릴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위안이 된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무주택자분은 뭐 지금부터 내년까지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로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도 희소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게 연끌족과 고액 대출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다. 사실 부동산은 뭡니까? 멘탈 게임이죠. 상가가 멘탈 게임인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로가 된다 하는 자 그런 말씀.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좀 부동산 대구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. 물론 내년 4월까지 상당히 어려운 태평로 그리고 서대구역 KTX 동대구 인근 같은 경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자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겠죠. 자 그 어려워하시는 분 지금 무주택자분은 한번
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. 자,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자책이 출간이 되면 제가 영상을 올리고 댓글로도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있는 분은 이용하시기 바라고, 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